아까 와서 오자마자 내가 항의를 했는데 이 앞에 시의원 최명복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시의원 아닙니다. 교육위원입니다. 시의원은 한개구에 4사람 있고요. 국회의원은 한개구에 2사람 있고 교육위원은 3개 구에 1사람 뽑는 사람이에요. 예, 국회의원이 6명분에 가치가 있고 등가가 있는 의원인데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빨리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일권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이해가 갔을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해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리 교수의 그 행복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김대리 교수의 주장은 한국 교육은 지옥이다. 독일 교육은 행복교육이다. 그게 뭐냐면 독일은 대학 서열을 없애자,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자, 등록금을 없애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생활비를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같은 데는 한 120만 원 줘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동독은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서독은 한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 정일봉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접목시킬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학시험을 없애면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전부 다 서울대에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학 들어가면은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 준다 그러면 거의 100% 다 대학 갈 겁니다. 근데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요, 중학교 선생님부터 대학 가라고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가는 아이들의 40%는 안 됩니다. 근데 김유리 교수님의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대학 안 가도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정부가 선생님이 대학 가라고 그랬으니까 내 청춘을 수비하는 겁니다.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국가의 연구기관의 교수가 되고 직장을 갖게 되면은 내 능력을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내한테 대학 다닐 때까지 생활비를 달라는 이런 제도가 김두리 교수의 제도고, 그 다음에 시험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김두리 교수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시험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독일은 시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학년제 때문에 1, 2학년 시험 없고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이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중간고사가 있다. 6월달 중간고사 하시면 4월달부터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2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독일은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면은 날짜가 없습니다. 야, 오늘 시험 본다. 그럼 아침에 와서 하루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하이소사를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청중들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그 다음에 핀란드 교육은 한국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게 심각하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잘못된 법인데, 동성애 허용, 예를 든다면 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한 3년 만에 장가 갔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며느리가 보니까 남자야. 우리 딸이 유학을 보냈더니 시집 갔다고 데려오는 사위가 여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면요, 김상권 교육관하고 광문 교육관 작품입니다.
헌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내가 교육위원인데 이걸 막으려고 수태게 노래했는데 민주당 시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쪽수가 모자라서 못 막았거든요. 요즘 고딩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초딩맘. 고딩맘은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말합니다. 중등맘은 중학생들이 아이를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인권 조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다툼인데 그 다툼의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 올 때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데리고 와야 되나? 나 도저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좌파 정교조인들은 데리고 오면은 교장이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엄마가 아이인데 모유 수유실에 가서 수유를 할 때 친구들이 4명 옵니다. 그럼 그 엄마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아니에요? 나는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데 걔들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엄마 친구가 이모들입니다. 야, 이 아이가 이모가 많아서 참 행복하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쉽게 말씀을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을 하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교수를 하고 대서방 강사를 하고 교육위원을 하고 지금 뭘 하느냐면 탤런트 이순재 씨와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뮤지컬 공연을 다닙니다. 8년째. 다니는데 그 뮤지컬에 학교 폭력 예방 자살 방지 뮤지컬이에요. 학생들 자살이 1년에 거의 한 13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학생들을 뮤지컬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다 쓰고 감독도 하고 연출가도 내가 임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310개의 교수해 줬는데 아이들이 자살할 때 제일 큰 게 염세비관이에요. 두 번째 왕따, 성적비관, 부모 이혼. 그 염색비관 중에 처녀성을 강제로 잃었을 때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을 피아노 세계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나게 합니다. 노예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이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꼬치다 앉아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염색피관이거든요. 그때 자살할 때 자살하는 아이가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이 교육이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관심하시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냐면 밤낮이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혼자 있습니다. 게임만 하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세질 때 그때 부모나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지신경정신과에 데리고서 치료를 하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편집으로 넘어갑니다. 편집으로 넘어가서 신경분열이 와서 자살을 하지 처음부터 갑자기 자살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공약에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놨습니다. 그 의료지원센터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젠더 얘기 교수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할까봐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학생들 자궁경부염 예방주사를 맞춰야 합니다. 그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짜로 맞춥니다. 그런데 맞는 아이들이 한 20% 정도 돼요. 이 중고등학교 때 경부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른이 돼서 자궁암이 거의 90%가 없어집니다. 여자 자궁암이 사망률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 예방주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난 안 된다 이런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남학생들 있잖아요. 요즘 고등학생 되면은 성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13%가 넘습니다. 남학생들은 임질, 매독, 오늘 뭐 이 제목이 이렇게 좋아서 솔직히 표현합니다. 많아요. 이걸 누가 케어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가면 아이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전부 불임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상의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우리가 맡고 말할 수 없는 여학생, 남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교육감이 치료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오늘 정일공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 김대리 교수님과의 뜻이 전혀 다른 반대학자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교육감 된다면 정일공 교수님을 서울시 교육청에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어요. 네, 이제 개별 토론은 다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그